집들이 선물도 그래. 니들도 안 먹는 스팸을 암 환자한테 가져다 주는 게 말이 돼. 오해예요. 그런 뜻으로 드린 건 아니었어요. 아니, 설령 오해라고 해도 너희는 할 말 없어. 왜 고작 선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럴 생각으로 가져간 거 아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빈손으로 갈 걸 그랬네요. 선물을 하고도 욕을 먹어야 하니. 그리고 저도 서운한 거 없어서 말씀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어떻게 사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새 집으로 이사할 여력이 있으면 자식인 저희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집으로 가겠다고 했던 건 너잖아. 결혼할 때도 수정이네 집이 형편이 안 되면 엄마가 더 도와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민준이 어렸을 때 좀 봐달라니까 봐주지도 않으셨죠. 형이랑 누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힘든 막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뭘 하셨어요? 여태 해준 게 뭐가 있으시냐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양옥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부모가 집을 샀는데 자식이 배 아파하는 경우가 있나 싶었습니다. 양 씨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집들이를 하자고 그 난리를 치더니 힘든 몸을 이끌고 아들 부부에게 음식까지 대접해준 양 씨에게 내민 선물은 너무나도 황당했고 내뱉는 말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양 씨와 남편은 괘씸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져왔던 선물들을 택배로 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고 부모 탓만 하는 못난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양 씨 부부도 더 이상 아들을 아들로서 대접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양 씨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죠. 그리고 셋 모두 일찌감치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회사 때문에 몇 년 전에 가족이 다 같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볼까 말까였죠. 그리고 둘째인 딸은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등 특별한 날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막내 아들과 가장 친밀해야 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미국에 사는 큰아들과 먼 지방에 사는 딸과 더 사이가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아들이 결혼하면서 멀어지게 되었죠. 10여 년 전 막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맏딸이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동생이 셋이 있었고 막내 동생은 학생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했고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 씨 부부는 자식들의 결혼 자금을 생각했던 금액은 총 6억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자식들은 각각 2억씩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비슷한 형편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막내는 사정이 조금 달랐죠. 수정이가 그동안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썼나 봐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집은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런 막내 아들이 딱했습니다. 하지만 더 지원해주고 싶어도 이미 먼저 결혼한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의 사정을 첫째와 둘째가 먼저 돈을 조금씩 모아서 막내의 결혼 자금을 더 마련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양 씨로서는 자식들의 그런 우애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바꿔달라고? 네, 결혼하면 시집에서 차 한 대씩은 주는 거라던데요. 누가? 그냥
주변에서요. 수정이가 1,500만 원밖에 없다면서. 그건 그렇지만 그거랑은 별개죠. 그쪽에서 조금한다고 저희도 조금하는 건 치사하잖아요. 아들이 고급 차를 요구하자 큰아들과 딸은 지원해 주려던 계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집 사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면 기꺼이 돈을 모았을 텐데 말이죠. 그건 양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를 보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 더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뒷이야기도 모르고 기어이 비싼 새 차를 샀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1,500만 원과 양 씨가 준 2억에서 더 빼서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마련하다 보니 집 평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대출도 커졌죠. 그게 벌써 1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아들과 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네가 손주를 낳았을 때 양 씨 부부에게 아들이 부탁했습니다. 저희 애 키우는 것 좀 도와주세요. 민준이를? 네. 엄마가 좀 돌봐주세요. 수정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하루에 3-4시간만이라도 낮에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수정이 직장에 나가려고. 그건 차차 준비할 거고요. 낮에만이라도 잠깐씩 쉬게 해주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 씨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도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힘들어도 조금만 고생하라고 그래. 어린이집만 보내면 숨통 트일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일하시게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지. 하지만 그 일로 아들 내외는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저녁 때라도 조금씩 돌봐주고 싶었지만 아들 며느리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뒤로는 애 키우기 바쁘다며 명절 때도 얼굴 구경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딸이 올라와서 선물을 잔뜩 주고 갔는데 아들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되면 저녁에 이것 좀 가져다 줄게. 뭔데요? 쌀도 있고. 아니요. 쌀 필요 없어요. 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지러 올 필요 없이 아빠한테 이따가 너희 집 들려서 갖다 주라고 할게. 양 씨의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은 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으신 것도 아니고 당일에 이렇게 전화하셔서 집에 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좀 곤란해요. 아들의 말에 양 씨는 당황했습니다. 놀러를 가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쌀만 전해주고 오겠다는데 나를 세우던 아들. 수정이도 불편해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아무 때나 드나들지 말아주세요. 거리를 지키라는 막내 아들의 말에 양 씨는 정말로 남과 같은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왜 그렇게 정없게 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장 가까이 사는 막내 아들보다는 첫째나 둘째와 더 가깝게 되었죠.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3년 전에 양 씨가 암 수술을 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지라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지켜야 하는 거리가 줄어든 것인지도 몰랐죠. 양 씨는 한쪽 유방을 절제했고 항암 치료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고 미국에 있던 아들도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죠. 당신이 가서 숯불갈비 좀 포장해 와. 숯불갈비는 왜?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 당신 먹으라는 거지. 에이, 안 먹어. 집에 있는 거 차려서 먹어, 그냥. 양 씨가 암에 걸린 뒤로부터는 부부의 생활 습관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달라진 것이 음식이었죠. 특히나 양 씨의 남편은 불에 직접 구운 고기를 좋아했는데
직화 조리된 육류는 좋지 않다고 하여 일절 안 먹고 살았습니다. 벽면에는 딸이 준 암에 좋은 음식들, 안 좋은 음식들이 적힌 종이도 크게 붙어 있었죠. 처음에는 양씨 부부 모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건강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큰일을 겪고 나니 이보다 큰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꼭 뭘 해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지. 가지고만 있으면 우린 언제 돈 써봐.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그럼 여행이라도 가. 이사를 가는 건 어때? 남편의 말에 양씨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양씨 부부가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죠. 이사, 집이 낡긴 했어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언급했던 돈이라는 건 유산이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이 남편의 큰형님에 의해서 최근에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기게 되었죠. 그 돈을 보태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남편의 말에 양 씨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낡은 집에서만 살다가 가냐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딸들 살 집을 마련해 주느라 평생을 산 것 같은데 정작 양 씨 부부의 집은 허름하니 양 씨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서 양 씨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보는 새 집이었습니다. 집 좋아? 엄청 좋지. 사진 보니까 진짜 깨끗하고 좋더라. 근데 왜 새 집에다가 헝가구를 넣었어? 그럼 가구까지 다 새로 사니? 그래도 냉장고 정도는 바꿔야지. 소파랑 식탁도. 그러고 보니 다 바꿔야겠네. 딸은 웃으면서 냉장고는 이사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냉장고 비싸잖아. 비싸도. 좋은 집에 좋은 가구 들여서 살면 좋지. 딸은 인터넷으로 냉장고를 주문해서 양 씨의 집으로 배송해 주었습니다. TV에서 선전하는 요즘 냉장고는 새 집과 썩 잘 어울렸죠. 그리고 미국에 사는 며느리도 전화해서 이번엔 소파를 새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배송을 해줬고 보름쯤 지나서 받아볼 수가 있었죠. 이런 걸 다 사줬어.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구경하러 갈게요. 그래, 고맙게 잘 쓸게. 오게 생기면 너 좋아하는 맛있는 거 해줄게. 얼른 가야겠네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사 소식을 듣고서는 한번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집들이 해야죠. 집들이? 신혼집에 집들이 가는 부모는 들어봤어도 부모가 이사를 가도 집들이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 사람이 막내 아들밖에 없었죠. 큰 아들은 미국에서 돌아오려면 멀었고 딸도 거리가 멀어서 다음 명절 때 올라오겠다고 통화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정이랑 같이 갈게요. 민준이도요. 그래. 나중에 정리 좀 되면 한번 와라.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은 내내 양 씨에게 언제쯤 가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집들이 언제 할 예정이세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집 구경하러 가는 건데요. 뭘? 이번 주에 갈게요. 아들의 성화의 양 씨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오면 밥도 차려야 하고 명색이 집들이인데 뭐라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래도 기운 빠지고 몸을 혹사시키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주말에 약속이 잡히니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정이가 고기는 좋아하는데 가공식품은 질색하거든요.
요리하실 때 신경 써주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몇 번 전화해서 이 음식 준비해달라, 저 음식 준비해달라 하는데 맡겨놓기라도 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우리도 가공식품 안 먹어.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할 테니까 차려주는 대로 먹어. 양 씨가 전화를 끊으니 옆에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우리 먹는 대로 먹어. 반찬도 많이 할 것 없이. 마음 같아서는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고 싶지만 그런 건 양 씨 부부도 되도록이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날, 양 씨 부부는 나름대로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막내 아들 내외를 맞았습니다. 집들이라는 명분이 없어도 아들내가 온다는데 소홀하게 차리진 않았겠지만 말이죠. 왔니? 안녕하셨어요. 어서들 와라. 집이 엄청 좋네요, 어머니. 그래? 네, 새 집이라 그런지 너무 좋네요. 우리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나 너무 비교된다. 그러게. 집 좋네. 아들과 며느리는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와 집을 구경하며 감탄을 했습니다. 집이 좋다고 하니 양 씨도 내심 기분 좋았지만 자신의 집과 비교하는 듯한 발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어서 앉아서 밥 먹어. 아, 그 전에 드릴 게 있어요. 뭐? 아들이 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집들이 하는데 그래도 선물은 있어야죠. 선물까지 챙겨왔다는 아들의 말에 내심 놀랐습니다. 무슨 선물을 다 준비해?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면 되지. 그런데 아들이 가방에서 꺼낸 선물이라는 것을 보고는 양 씨도 남편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웬 판때기를 꺼내기에 뭔가 했죠. 그게 뭐야? 아들이 선물을 뒤집어 보니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수정이가 고른 거고요. TV 위에 걸어두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니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글귀가 써 있는 나무 액자를 얼떨결에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양 씨와 남편은 모두 종교가 없었습니다. 우린 교회 안 믿는데. 남편이 말하자 며느리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알아요. 꼭 믿으시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식용으로라도 걸어두시면 좋죠. 하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이런 걸 집에 걸어두는 게 내킬 리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종교 없으시니까. 걸어두세요. 아들까지 옆에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불교가 아닌 걸 다행스러워해야 하는 건지, 어쨌거나 사온 선물들을 도로 돌려줄 수는 없어서 액자를 받아들고는 소파 옆에 기대어 두었습니다. 어차피 아들네가 자주 오지도 않으니 받아만 두고 걸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선물이 또 있다는 며느리. 며느리가 가방 안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스팸 선물 세트였습니다. 저희는 이거 안 먹어서요. 옛날엔 이런 거 귀하지 않았어요? TV 보니까 그러던데. 어머님, 아버님 드세요. 말을 들어보니 일부러 구매한 것 같지는 않고 명절 선물로라도 들어온 것인 듯 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액자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겠는데 햄을 선물로 준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공육이 안 좋은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고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뉴스도 많이 접할 텐데 말이죠.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암 환자인 양 씨에게 선물로 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양 씨는 말없이 물끄러미 햄을 쳐다보았고 남편의 얼굴도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람이 줬다면 몰랐겠거니 하겠지만 자신들은 가공식품은 안 먹는다고 했던 아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실 벽에 햄 등의 가공육은 암에 좋지 않다는 게 크게 써 있는데 말이죠.
어쩜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었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것을 집들이 선물이라고 챙겨온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받는 사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성의 없음에 놀랐습니다. 설령 양 씨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남의 집에 집들이를 갔다면 이런 선물을 내밀었을까 싶었습니다. 주면 다 선물인 줄 아는지 기가 막혔죠. 너희 엄마가 수술하고 나서 음식 가려 먹는 거 아냐? 모르냐? 아, 그제서야 생각났다는 듯 낮게 침움하는 아들. 그나마 아들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은 듯 했지만 며느리는 해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비싼 거예요. 암 걸린 사람한테 이런 걸 선물이라고 줘? 너희도 안 먹는다는 걸 말이야. 그러자 입을 다무는 며느리. 옆에서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다 나으셨잖아요.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멀었는데 아들은 양 씨가 가벼운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드셔도 괜찮죠? 가지고 가. 남편이 아들의 앞으로 선물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아, 알겠어요. 저희가 가져갈게요. 저희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아들이 웃으면서 햄을 챙겼습니다. 얼른 밥 먹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불쾌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새집 칭찬이 양씨 부부의 마음을 무척 불편하게 했죠. 이렇게 새 집에서 사시니까 너무 좋겠어요. 그러게. 우리 민준이는 공부할 곳도 제대로 없는데 부러워요. 두 분이서만 사시면서 대궐이네요. 민준이도 이런 데서 살고 싶을 텐데. 어쩐지 그 말도 곱게 들리지 않았는데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부러운 듯이 말하지만 노인네가 무슨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냐는 것 같았죠. 아들이 사는 곳도 새 집은 아니었어도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만한 크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선택한 것도 욕심을 부리다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꼭 아들은 안 좋은 집에 살게 두고 부모만 호강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지금 아들이 어떤 집에 살든지 간에 양씨 부부가 막내 아들에게 준 돈이 2억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녔고 며느리는 출산 후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한 번도 직장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차를 타고 남들이 누리는 건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양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아들은 눈치를 보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져가라던 햄은 그대로 두고 갔죠. 미친놈 아니야? 암 환자한테 안 좋은 음식도 뽑아서 엄마 집에 걸어놨었잖아. 그래서 집에 있던 것도 다 버렸는데 그걸 선물이라고 갖다 줘?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목록을 보고 식단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었죠. 그리고 집도 말이야. 지들이 엄마 아빠 집 사는데 한 푼이라도 보탠 적이 있어? 둘이서 대궐 같은 집에 사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흥분해서 말하자 양 씨는 도리어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럽다고 한 소리일 수도 있지. 그건 아니지. 아무튼간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지는 말어. 당장 올라오겠다며 붕괴하는 딸을 양 씨가 뜯어말렸습니다. 딸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양 씨가 그 뉘앙스를 오해한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다 보면 무신경해질 수 있으니 말이죠. 양 씨의 남편이야 같이 사는 사람이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식단을 챙겨주지 1년에 몇 번 안 만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어떤 음식을 피하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햄도 주변에 줄 사람도 없었지만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다용도실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들에게 연락을 받은 양 씨는 집들이 때 있었던 일은 황당한 축에도 못 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들이가 있고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여상스러운 양 씨의 대꾸에 아들이 어쩐 일인지 머뭇거리며 선뜻 용건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엄마 집 말이에요. 집이 왜? 민준이도 커가고 사실 저희가 둘째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준이가 작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둘째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양 씨의 집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양 씨는 황당한 감정이 아니라 경악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엄마 아빠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서 사시고요. 뭐? 그러니까 집을 바꿔서 살기라도 하잔 소리야?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이시고요. 짐도 많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가족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테니까. 뭐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앞으로 가족이 줄어들 테니까 새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은연중에 아들의 의중이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 집이 너무 낡았으니까 애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럼 노인들은 허름한 데서 살아도 된다는 말이야? 분명히 그때 너희 대출 좀 더 받아서 새 집으로 가라고 했지. 근데 기어이 좋은 차 사겠다고 그 집으로 간 건 너희 아니야? 그땐 애가 없었으니까요. 둘째라도 생기면 저희가 새 집에서 사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되니? 왜 말이 안 돼요? 양 씨가 기막혀 하자 아들은 양 씨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네가 엄마 아빠 생각 안 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생각을 안 하다니요. 집들이 선물도 그래. 니들도 안 먹는 스팸을 암 환자한테 가져다 주는 게 말이 돼. 어쩜 그런 선물을 줘? 그것도 집에 굴러다니는 걸. 엄마 아빠 무시하니? 무시하다뇨. 오해예요. 아니. 설령 오해라고 해도 너희는 할 말 없어. 그러자 아들도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고작 선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럴 생각으로 가져간 거 아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빈손으로 갈 걸 그랬네요. 선물을 하고도 욕을 먹어야 하니. 그리고 아들은 더욱 격해져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운한 거 없어서 말씀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어떻게 사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새 집으로 이사할 여력이 있으면 자식인 저희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집 사실 돈 조금만 보태면 저희도 이사 갈 수 있었잖아요.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이사를 하셨어요? 저희 보란 듯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보란 듯이? 그때도 수정이네 집이 형편이 안 되면 엄마가 더 도와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형제들과 함께 돈을 보태주려던 걸 모르는 아들은 섭섭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애가 5천만 원도 넘는 차를 샀어?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민준이 어렸을 때 좀 봐달라니까 봐주지도 않으셨죠. 형이랑 누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힘든 막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뭘 하셨어요? 아들의 말에 양 씨의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하나 해준 게 없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애도 커가는데 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실 수는 없냐고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죽기 전에 좋은 집에서 살아보면 안 돼. 그러면 앞길 창창한 저희가 헌집에 사는 게 맞아요?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친놈. 그렇게 한없이 받으며 컸던 아들이 부모에게 하나도 해준 게 없다며 사는 집까지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노인? 여태 줬던 것도 아깝다. 2억 줬던 걸 엄마 아빠 생애 마지막 지원금이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뭐라고요? 양 씨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어나서 다용도실에 쟁여놨던 스팸을 박스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글귀가 적힌 액자도 넣었죠. 뭐해? 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택배 보내게. 해물? 어디에? 어디긴 어디야. 양 씨는 아들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암 환자도 먹어도 되는 거면 지들이나 많이 먹으라고 말이죠. 아들이 택배를 받았는지 이틀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 씨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엄마만 섭섭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서로 섭섭한 사람들끼리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 그 집에서 살겠다는 소리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다른 부모 자식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큰 집, 작은 집 바꿔서.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너나 많이 합리적으로 살아.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말고. 양 씨는 부모의 피만 빨아먹고 자식 노릇은 하나도 안 하려는 아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동안 양 씨도 아들의 만행들을 괜히 참아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부모에게 부당하게 해도 서운하게 해도 그러려니 했죠. 어지간하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독립해 나간 자식이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양 씨의 어린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배려라는 건 서로가 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말이죠. 양 씨는 그날 이후로 막내 아들 부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벌리려는데 왜 호들갑인지 몰랐죠. 남편도 양 씨의 말을 듣고는 당장 쫓아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남이 서운하게 했다면 신경을 끄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들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분노할 일도 아니었죠. 양 씨는 다시는 파렴치한 자식에게 마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집에서 남편과 함께 건강이나 챙기면서 살기로 했죠. 정신이 평화로워야 몸도 건강하니 아들은 다시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